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여름방학은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나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엄마 나라를 방문해서 오랜만에 외가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죠. 엄마 나라의 언어뿐 아니라 식생활, 예절, 풍습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이번 여름방학에도 많은 학생들이 외가 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생활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는 다름 있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선비문화의 고장 정읍. 정읍에는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예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깃든 선비의 향기를 느끼고 넘실대는 보랏빛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정읍으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정읍시 칠보면 근로자가 마을 구경에 나섰습니다. 풍광이 근사한 곳마다 누각과 정자, 여러 한옥이 눈에 들어오네요. 선생님, 여기 한옥 있는데 어떤 곳인지요? 이곳은 태산 선비 마을인데요. 호남 지역에서 가장 선비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선비들이 살았던 생활의 모습이라든가 그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위패와 초상을 모신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선비 정신을 고이 간직한 태산 선비 마을. 광해군 때 정치의 염증을 느낀 선비들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 세월을 보내기도 했던 마을입니다. 이게 칠보에 있는 선비들이 그 벼슬을 마다하고 너무나도 그만큼 혼란했다 해가지고 스스로 미치광이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데. 그럼 이제 마을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가 선비들의 마을이군요. 선생님, 여기 굉장히 큰 한옥 있는데 어떤 곳인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선비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자, 딜로자도 선비가 되어볼까요? 유생들의 복장인 도포 먼저 걸치고 머리에 유건까지 눌렀었는데요. 오, 딜로자. 걸음걸이도 사뿐사뿐. 선비복을 입으니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어울리나요, 선생님? 네, 너무 어울리세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선비가 다시 환생한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학교에 처음에 들어갈 때 설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새로운 뭐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받고 지식을 막 얻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옷도 갖춰 입었으니 예절을 배워봐야죠. 공수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 무릎만 땅에 닿습니다. 이제 오른쪽 무릎까지 땅에 닿으면서 예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차근차근 배우는 딜로자. 무릎이 닳도록 앉았다 일어섰다. 선비 되기 쉽지 않네요. 행동이나 방식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옛날부터 어른들은 존경하는 것, 그리고 45도로 인사를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방에 자고 있거나 손님이 계시면 함부로 옥상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 정도로 예절 문화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차를 대접하는 다례를 배워볼 시간. 배래. 먼저 마주 앉은 사람에게 예를 갖추고 오른손으로 시작하는데 왼손은 항상 오른 손목에 가서 이 내 앞에 있는 쪽을 먼저 들어서 이렇게 들어야 이 엄지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흔히 차 문화라고 하면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몇 가지 기본 예절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슴까지 와서 고개를 살짝 숙여서 차의 색을 보고 코로 향을 맡고 입에 한 모금 머금고 왼손은 일자로 뻗어서 가슴을 가리고 입에 머금은 상태로 그대로 가슴에 내려오면서 왼손은 다시 찻잔을 받치고 차를 마실 때는 내 고개가 너무 숙여진다거나 어깨가 너무 숙여져서 비굴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차는 굉장히 당당하게 마셔야 돼요. 한옥에서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음미해보는 한 모금. 차분히 앉아 깨끗한 차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우즈벡 사람들한테는 차 문화가 일상을 넘어서 삶의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손님 오면 여기 잔을 들어서 오른손을 왼가슴에 대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예절, 예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 예절이라고. 부채는 원래 자신의 것으로 반려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래서 빌려주지도 않고요, 물려주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무덤까지 반려부채를 가져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특별했던 만큼 자신의 부채에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며 남다른 선비 정신을 뽐냈다고 합니다. 딜루자도 정성껏 반려부채를 만드는데요. 꽃 모양 한지를 잔뜩 붙여 멋을 냅니다. 부채가 언제부터 사람들이 사용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 고려 중기 때 중국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부채가 너무 아름답고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네네. 오히려 중국 사신들이 가져가고 싶어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고려의 부채를 보고 네, 그걸 탐을 낼 정도였으면 그럼. 부채에 있어서의 수준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최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비들의 풍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채. 과연 딜루자의 부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선생님, 제가 네. 만드는 부채 어때요? 예쁘죠? 개성이 나와요. 너무 멋있어요. 어떤 기성이 나와요? 말씀해 주세요. 다양하고 특별하고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나와요. 네, 잘 봐주셨네요. 네, 반려처럼 가지고 다니세요. 친구처럼.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이외에도 이 마을에선 여러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난생 처음 투어에 도전한 딜루자.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죠? 오마이갓, 하나라도 들어가야죠. 현명함을 예의 바른 사람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거의 비슷해서 놀랬어요, 저는. 그런 지식이 있고 생각이 건강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를 누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선비의 향기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보랏빛 향기에 취해볼 차례. 보랏빛으로 물든 신비로운 풍광과 함께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즐거움을 주는 곳입니다. 온 세상이 보랏빛으로 보이고 라벤더 향기가 쉽게 접할 수 없는 향기를 제가 느끼고 있다니. 라벤더 향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준다고 하는데요. 보랏빛 물감이 번지듯 마음 사이로 향기가 스며듭니다. 여기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풍경을 두고 사진을 찍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유죄. 딜루자 씨, 어느새 일일 사진사가 됐네요. 앞에서 잡고 막 웃으면서 있어 보실래요, 두 분? 살짝 머리를 넘어서 어깨를 뒤로 하세요. 옆에 한번 보시고요. 아이고 예쁘시네.
꽃밭에서 꽃 같은 언니들 만났네요. 제가 라푼젤 언니, 신데렐라 언니. 이제 행사할 때마다 축제 있을 때마다 오는데 이번에 여기 전북 쪽에 여기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어떠세요 오시니까? 너무 예뻐요. 눈이 너무 호강한다는 기분이에요. 너무 예쁘고 일부러 저희가 의상도 맞춰서 보라색으로 맞춰서 왔거든요. 꽃밭에서 자전거 탄다니.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와, 여기다 꽃을 다 담고 막 가도 우리나라도 꽃 축제가 있는데 여기 보라색으로 되는 꽃밭에 축제를 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꽃을 길거리에다 둬서 구경하게끔 하는 축제예요. 눈과 코가 즐거웠으니 이번에는 입이 즐거울 차례. 한 입 넣는 순간 은은한 달콤함이 싹. 보랏빛 색깔이 라벤더인가 봐요.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사뿐히 몸을 흔드는 라벤더. 기분 좋은 향이 바람에 실려옵니다. 꽃 구경하러 젊은 분들만 아니고 어머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자식을 생각하면서 요리해서 음식 냄새만 맡으시고 뭐 하시는 어머님들이 와서 꽃 향기를 맡으신 거 보니까 또 오늘 뭉글했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오늘 힐링이 되고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전국으로 향부 맡으러 오세요. 향기로운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역사와 문화, 예술의 향기가 살아있고 신비로움이 넘실대는 정음여행. 어떠세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르기자운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선 아이가 그 첫 돌이 되면은요, 이제 돌잔치를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우즈베키스탄에도 혹시 이런 돌 문화가 있나요? 우즈베키스탄에는 민족이 다양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즈베키인들에는 돌 문화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들도 살고 있으니까 한국하고 같은 돌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민족별로 어떻게 하는지가 좀 차이가 있고 그렇죠. 예, 일반적인 우즈베키스탄들은 돌이라고 특별히 뭘 하진 않는다고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나르기자운 씨는 한국에서 첫 애를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혹시 한국식으로 돌 문화, 뭐 돌 잔치 하셨나요? 예, 저는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돌 문화를 이제 진행했었죠. 네. 아이가 뭐 짚었나요? 아, 이제 두 번 이제 짚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번 돈 짚고 한 번은 이제 뭐 문화적으로 이제 간다는 그런 것들 잡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한국에 돌잔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요. 이제 뭐 이렇게 실 잡는지 뭐 살 잡는지 돈 잡는지 해서 예측하는 그런 문화가 그리고 이제 또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그리고 이제 보내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벤트 같은 것도 네. 이제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죠. 네. 아무래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경험해볼 수 없는 거라서 네. 더 새롭게 느껴졌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정유진 씨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 안녕하세요. 아스라말라이쿰 우즈벨라이프 정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돌 이야기를 잠깐 앞서 했는데요. 유진 씨도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이제 키우고 계신데요. 지금쯤이면 아이도 많이 자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희 아기도 이제 10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부터 걸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네, 이제 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 아이가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추억도 쌓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즐거운 영상 준비해 주셨다고요.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아기가 귀를 뚫러 외출하는 모습인가 봐요. 아플 텐데.
아, 귀여워라. 언니가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성 뭐냐? 김이야? 정이야, 정. 정? 네. 원래는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못해요. 아, 여기는 고령인들이. 네, 고려인들 못해요. 고령인들이 한국말은 모릅니다. 네, 택시 기사님이 고려인이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아프시 자체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는 네. 고령만 했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저기 별명이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 별명. 별명? 야, 별명. 뭔데요, 별명이? 빨리. 네, 맞아요. 별명이야. 상당히 맞아요. 공감하시네요. 빨리. 한국 사람 다 빨리빨리. 가끔씩 전화 주시요 사람. 네. 그러니까 만났을 때 그다음에 저 고려 식당나 모시고 가겠습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드릴게요. 고려 아저씨가 한국말 되게 잘해요. 그러시네요. 수다 떨면서 왔어요.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디자인이에요. 아, 네, 전에 한 번 소개해 주셨죠? 이불 숍에서 일했었거든요. 지금은 금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원래 귀걸이는 일찍 들어야 돼요. 왜냐면 클수록 너무 아파요. 맞아요. 우즈벡 문화예요. 그래서 아기 때 아예 뚫어주나 네, 봐요. 어렸을 때. 몰라요. 카드가 들어줘야 이렇게 대시 볼만해는. 귀를 뚫으면 아가씨가 된다, 뭐 그런 인식이 있나 봐요. 아,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아가씨 되면 예뻐지려고 하잖아요, 여자들. Ui, Joanem. Ui, Bionzoarem. Mana Asanem. Ui, 아기의 집중을 딴 데다 돌린 후에 Bismillahirrahmanirrahim. 아고, 사실 금방 끝나긴 하는데 맞아요. 어머. 영문도 모르고 네. 아, 어떡해요. 우는 모습이 마음이 아프네요. 맞아요. 아, 아, 아플 텐데. 그래도 이제 웃어요. 네. 빨리 잊으니까 그래서 잊히는 거죠. 네, 유진 씨 영상 잘 봤습니다. 아, 신생아 때 소개해 주셨던 네. 모습이 생생한데 이제 제법 많이 컸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자라고. 네, 예쁜 모습 정말 잘 봤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가 이제 막내 아이 귀 뚫는 모습이었는데요. 귀를 뚫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즈벡 여자들이 뭐 길 뚫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기보다도 오래된 그냥 문화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일찍 뚫는 문화가 이제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 뭐 어릴 때 뭐 유치원이라든지 그럴 때 이미 많이들 귀를 뚫고 있는 모습이겠네요. 여자라면 거의 다 뚫었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반드시 뚫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냥 그렇죠. 귀를 뚫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가 본데요. 나르기장 씨도 지금 귀걸이를 하고 네, 계시긴 한데 맞아요. 그러면 언제 뚫었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이제 갓난 아이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초등학생 몇 학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일찍 뚫죠. 예. 기억은 나세요? 기억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마 그 모습이 예뻐서 뚫어주는 걸까요? 혹시 귀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많이 뚫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자들은 귀걸이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아이들도 이제 있거든요.
하고 다니다 보니까 뭐 이제 여자다 그래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보통 여자아이들만 귀를 뚫나요? 그렇죠. 이제 남자아이는 뚫지는 않아요. 예,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민족이든 이렇게 귀를 뚫고 다니는 남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귀를 뚫으러 가는 그 과정에서 네. 택시 기사님을 한 분 만나셨는데 그분이 고려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려인이 한국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유진 씨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고려인들이 좀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가족이 이제 거주하는 곳이 구시가지라고 해가지고 타슈켄트 토박이가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 고려인 분들이 따로 모여 사시는 동네가 있을 정도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그렇게 택시기사분도 만나 뵙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모습이 좀 인상 깊긴 하더라고요. 한국 땅을 떠난 지 굉장히 오래지만 그래도 한국의 그 문화를 지키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한국어 공부를 해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어를 모른다고 봐도 될까요? 아까 택시기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어떤가요, 유진 씨? 네, 이제 안타깝게도 우즈벡의 고려인 분들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어요. 그 택시기사 아저씨처럼 이제 특별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한국어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그럼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나 봐요.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네. 또 네. 영상에서 그 한국인들의 국제적인 별명이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빨리빨리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렇게 느낄 정도이면 나르기자운 씨도 한국에 와서 분명히 그런 걸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이제 한국에는 뭐 공부해도 빨리빨리 하라고, 뭐 일해도 빨리빨리 어디든 가면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엄마 쪽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게으르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느슨하게 있지 말라 해서 빨리빨리는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일해라. 빨리빨리 해라. 뭐 해도 빨리빨리. 그래서 너무나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히려 저한테는 뭔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랑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났었거든요. 덕분에 한국의 그런 빠른 문화에 적응을 하실 수 있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우즈베키스탄 분들과 그냥 비교해 봤을 때 나르기자훈 씨가 좀 빠른 편인가요? 제가 좀 성향이 그런 건지 성격이 그런 건지 좀 뭘 하면 빨리 하고 좀 그런 것들 좋아해서 오히려 저한테 와닿아요. 네네. 그럼 그렇게 낯선 모습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이제 비디오에서 택시기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람들이 또 잘 알려진 게 이제 성실하고 또 일 많이 하고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이것도 궁금해요. 이제 유진 씨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계시니까 유진 씨가 바라본 그곳의 고려인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저희 아들이 이곳에 로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1등으로 하는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고려인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피를 못 속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고려인들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일까요? 마찬가지로 고려인들은 뭘 하면은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끝까지 하는 거 근기가 있다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제 주변에도 항상 고려인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뭘 하면 끝까지 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또 그 빨리빨리라는 거는 말하지 않는데 그런 이제 느낌 있잖아요. 좀 일처리라든지 공부할 때도 좀 속도가 좀 빠르네라는 것들 좀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근성과 책임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행히 부각되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유진 씨의 일상을 통해서 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곁들여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정유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르기자훈 씨도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체육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 김제 치문초등학교입니다.
수업 받는 학생의 절반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공동 수업에 참여하러 온 학생들입니다. 전교생이 22명에 불과한 치문초는 개교한 지 134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 갈수록 원활한 교과 과정 운영이 쉽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인근 백구초, 부용초와 함께 어울림 학교로 지정받아 수업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학교 예산이 줄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입생이 없음으로 해서 선생님 수가 줄었어요. 전북 학령 인구는 지난 10년간 4분의 1이 줄어들 만큼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배움의 권리 또한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로 하고 교육수당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 1학년에게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입학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초중고 모든 입학생으로 확대하고 중3과 고3에 1인당 30만 원을 주는 진로 지원비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늘리며 나머지 모든 학년들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학습 지원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168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300여 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1인당 20에서 30만 원으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자치단체 내 전 학생에게 일정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이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임실군이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심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333곳에 냉방기를 집중 배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변 그늘막 16개소를 운영하며 재난 도우미의 수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위적 시설물 점검과 전담 인력 투입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폭염 대책을 추진해 국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김제사랑 장학재단이 초중고 대학생 189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재단 측은 초중고생에게는 연 최대 100만 원, 대학생에게는 연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순창군 가족센터에서는 조금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강사로 나서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수업인데요. 순창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이웃의 모국어를 배움으로써 그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